자, 자, 화면이 안 들어왔고, 감점. 서연이, 서연이 책 몇 번 읽었어? 이번 주에 다 읽었어요. 아, 이번 주에 다 읽었어? 네, 자, 그러면 한자는 다 외웠어? 한자 외웠어요. 한자 외운 거 보내고, 문장 쓰기는? 28문장이요. 어? 28문장이요. 음. 시야. 네, 시야는 책 다 읽었어? 네. 몇 번 읽었어? 한 번밖에 못 읽었어요. 이번 주에 다 읽었어? 네, 한자는 다 외웠어? 네. 고 문장 쓰기 안 했지? 네. 자, 그 다음에 혜윤이. 혜윤이 책 다 읽었어? 아니요? 몇 페이지까지 읽었어? 저 어제 왔어요. 책이. 그래서 못 읽었어요. 한 페이지를 못 읽었어? 음. 시간이 없었어요. 한자는 다 외웠어? 네. 문장 쓰기 못했겠네. 주아. 주아를 몇 번 읽었어? 저 저번 주에 다 읽었어요. 그리고 제도가 안 했어? 저 한 번 했어요. 한자 다 외웠어? 네. 그다음에 문장 쓰기는? 저 70문장이요. 주원이. 주원이 지난주에 책 다 읽었나? 주원이. 네, 음, 이번 주는 몇 번 읽었어, 책? 저 한 번이, 두 번 한 번만 읽었다는 거야? 네, 지난주에 읽은 거. 그다음에 한자는 다 외웠어? 네, 문장 쓰기는? 못했어요. 서준이 책 읽었어? 서준. 홍서준 뭐 네, 책 읽었냐고. 예, 몇 책 페이지? 저 3, 4페이지밖에 못 읽었어요. 3, 4페이지? 네, 읽은 거야? 자, 한자는 못 읽었어요. 문장 쓰기. 문장 쓰기 못했어요. 담비 책 몇 페이지 읽었어? 잠시만요. 꺼내야 돼가지고. 미리 잠시만요. 화면이 저쪽에 안 들어. 장난이. 자, 그리고, 어, 담비 가져왔어, 책? 저 59에서 75까지 읽었어요. 응. 한자는 다 외웠어? 한자, 아니요. 문장 쓰기는? 문장 쓰기 아직 못했어요. 자, 봅시다. 어민, 어민? 네, 일찍 못 들어? 예? 일찍 못 들어오냐고. 깜빡했어요. 그럴 것 같아.
책 몇 페이지 읽었어? 187이요. 그, 고사성어 다 외웠어? 네, 외운 것 뿐이고. 문장 쓰기 했어? 아니요. 오케이. 자, 봅시다. 고사성어는 사면 초과를 지난번에 했고. 자, 1번. 한민이. 어, 1번 신석기 시대예요. 1번의 답이 뭘까? 음, 농경과 목축. 농경과 목축. 정답이죠. 자, 오늘부터 50점씩 상향 조정됐습니다. 농경과 목축. 서연이 2번 뭐야? 빗살 모니터기요. 쌀무늬. 시야 3번 뭐야? 삼번 시야. 움집이요. 일집. 혜윤이 4번 뭐야? 4번이요. 응. 그 갈돌이랑 갈돌과 갈판. 갈판, 갈돌과 간판. 좋아. 5번인가? 5번 뭐야? 가락바퀴요. 그원이 6번 뭐야? 애니미즘. 애니미즘. 정령싱별알죠? 서준이 7번 뭐야? 모르겠어요. 씨, 이거 우리 계속 했던 건데? 신석기 시대 공동체 보통 혈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시집살이 이걸 뭐라 그래? 혈연. 응, 아, 시족사회. 시족. 시족이라고. 홍서준 시족. 알았어? 네. 자, 8번 뭐야, 담비? 어, 농경이랑 목축해서 응. 사는 거. 농사 짓고 가축을 기르고 한 곳에 머물러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응. 네. 하민이 9번 뭐야? 부족이요. 부족이죠. 서현이 10번 뭐야? 턱과 이빨. 네, 턱과 이빨. 그러니까 부드러운 걸 먹기 시작하면서 턱과 이빨이 약해졌죠. 치아 11번 뭐야? 조개 껍데기와 음식 찌꺼기가 쌓인 유적? 음, 그게 껍데기 등에 쌓인 유적이죠. 그래서 오케이. 혜윤이 12번 뭐야? 음, 뭐라고? 자신을 아름답게 응, 꾸미거나 응. 어, 뭔 의미 그 뭐였지? 미적 표현과 또 네. 두 가지가 더 있지. 미적 표현과 그래. 공동체 소속감. 아, 또 그리고 또 하나 신앙적 의미. 응? 미적 네. 공동체 소속 신앙적 의미. 그다음에 주아 12번 뭐야? 13번 포장이요. 포장, 그 직매장이라고 합니다. 그건이 14번 뭐야? 어, 응? 간섭기. 간섭기죠? 돌을 갈아 매끄럽고 단단하게 만든 간섭기를 사용했어. 서준이 15번 뭐야?
16번, 아니, 15번, 음, 이게 이동 생활에서 정착 생활로 바뀌면서, 음, 그러니까 이동 생활에서 정착 생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어떤 이점 때문에 생긴 굳이 먼 길을 찾아 나갈 필요 없이 근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가나 해안가에 살았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 물고기, 식량, 물고기, 조개, 야생, 그냥, 식물, 응? 그런 걸 쉽게 얻을 수 네,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네. 자, 그 다음에 담비 16번. 어, 16번, 어, 사유재산과 사회적 분화가 나타났다. 사회적 분화, 지위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자, 17번부터는 서바이벌 100점짜리입니다. 이거는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한 번씩 연습해볼까? 17, 자, 시작. 하민, 음, 추워, 이렇게 읽어서. 자, 17번 아는 사람. 추워, 혜윤, 자, 주아 한번. 초, 세 가지는 조, 수수, 보리 정도입니다. 조가 맞죠? 네. 주아 빼고 나머지 사람들. 18번 하는 사람. 하민, 한민이 혜윤, 18번. 18번에 뭐죠? 음, 8번 음식 저장하고 조리용으로. 식량 저장과 조리죠. 자, 이번에는 한민이도 빼고. 자, 19번 아는 사람. 하연, 누구? 하연이요. 서연이. 19번 뭐야? 정착 생활이랑 농경으로 일의 종류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정착 생활로 공동체가 커지고 필요한 일이 다양해졌다. 자, 그럼 서연이, 하민이, 주아 빼고 20번 할 사람. 20번. 없어? 자, 그러면 해명도 해봐. 20번. 하민, 추워, 하민이 뭐야? 어, 서울 암사동 유적?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유적 하나로 현재설 암사동에 발견된 신석기 마을 유적의 대표적 사례가 뭐냐? 무슨 유적이 있냐고, 거기. 아, 그, 정착마을의 구조하고 네. 생활 모습 보여줘요. 신석기 시대 정착 생활과 마을 구조를 보여준다. 이렇게 맞습니다. 자, 오늘은, 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스탕달 작가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번 주는 줄거리를 얘기할 건데, 영상을 좀 봤는데, 영상이 더 안 좋더라고. 그래서 그냥, 초등학생들 해보니까 그랬어요. 전체 줄거리를 텍스트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었겠지만, 자, 그 다른 영상을 한번 볼까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음,
곡을 깔끔하게 정리. 4분짜리입니다. 이걸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작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주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문학은 적과 흙입니다. 줄리앵 소렐은 시골 목재상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구박을 받으며 자란 그는 나폴레옹을 마음속으로 존경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평민으로 태어났지만 프랑스 황제까지 된 위대한 군인으로 존경받는 나폴레옹을 닮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왕정으로 돌아가자 더 이상 평민으로서는 출세할 수 없음을 일찌감치 깨닫게 됩니다. 줄리앵은 귀족과 평민의 계급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직자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셀랑 신부한테 신학 공부를 배우고 마음에도 없는 라틴어 성서를 줄줄 외우며 기회를 엿봅니다. 그때 마침 그에게 행운이 찾아옵니다. 준수한 외모와 뛰어난 두뇌를 지닌 줄리앵을 눈여겨보던 드레날 시장이 가정교사로 그를 불러들인 것입니다. 드레날 시장은 명예욕과 세속적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장 댁에 온 첫날, 줄리앵은 속물적인 드레날 시장의 태도에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 집에 머무르기로 합니다. 줄리앵은 살결이 눈부시게 아름답고 옷을 잘 입은 레날 부인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레날 부인은 초라한 옷을 입은 줄리앵을 보고 아이들을 야단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섬세하고 도도한 레날 부인은 가난한 가정교사에게 치근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금방 사랑에 빠집니다. 레날 부인의 하녀 엘리자가 셀랑 신부에게 줄리앵과 결혼하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줄리앵은 거부합니다. 줄리앵과 레날 부인의 관계를 하녀 엘리자가 밀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부장송의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교장인 파라르 신부를 만납니다. 줄리앵은 파라르 교장의 추천으로 신학교에서 나와 파리에 있는 대부호 드라몰 후작의 비서가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또 다른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후작의 딸 마틸드와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변덕스러운 성품으로 처음에는 줄리앵을 무시하던 마틸드는 점점 그에게 빠져들고 아이까지 가지게 됩니다. 줄리앵은 마틸드 덕분에 장교가 되고 준 남작이 됩니다. 그러나 귀족으로서 탄탄대로를 눈앞에 두고 있던 줄리앵은 늘 레날 부인의 편지 한 통으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레날 부인의 폭로로 일이 무산된 것입니다. 줄리앵은 부인을 살해하기로 결심합니다. 줄리앵은 권총으로 레날 부인을 쏘지만 그녀를 진실로 사랑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줄리앵은 살인미수로 결국 단두대에 오릅니다. 홀로 남게 된 레날 부인은 3일 뒤 사랑하는 줄리앵의 뒤를 따라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진짜 줄거리는 얘기. 자, 봅시다. 텍스트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천천히 살펴보면서 인간의 그 내면, 욕망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줄리앵 소렐이라고 합니다. 줄리앵 소렐. 이제 배경을 보세요. 배경이 가난해요. 가난한 목수 아들이에요. 가난한 목수 아들이지만 뛰어난 기억력과 지적 야망을 가진 인물인 거야. 집이 가난하지만. 그래서 아버지는 무뚝뚝하고 폭력적이고 아들이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자주 꾸짖었다. 아버지는 이제 목수죠. 줄리안 이런 환경이 싫어하면서 이제 세상에서 성공해 자신을 증명하겠다는 강한 욕망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핍이 있죠. 어디서 결핍이에요? 어렸을 때 결핍이 오면 그 반대 상대적으로 잘 살겠다, 성공하겠다 이런 욕망이 강해지죠.
그래서 이제 욕망, 이게 성공에 대한 욕망이 집착이 되면 사실은 이제 이 심리학적으로 살펴보면 어, 예, 왜곡이 되죠. 그 건강한 성공이 아니라 건강하지 못하고 어, 예, 다른 방법으로 성공 때문에 아주 불의하고 불법한 짓을 막 저지르죠. 그 대표적인 전형이 바로 줄리엔 소렐입니다. 이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은 나폴레옹. 여러분 나폴레옹 알죠?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 그러니까 나폴레옹 평민인데 예, 이제 유럽 전체를 다 휩쓸고 러시아까지 점령하죠. 그 러시아 추위와에서 져서 결국 이제 전사하게 되죠. 나폴레옹을 영웅처럼 존경합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이 사라진 시대, 사연은 다시 기득권이 있었어요. 누구? 귀족과 성직자예요. 귀족과 성직자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줄리앵은 그 현실 속에 출세하려는 두 가지 길, 그러니까 출세하려고 하면 이게 두 가지 길밖에 없다. 왜? 성공하려고 하면 하나가 군인들이 이제 빨간 옷을 입었죠. 군복, 빨간 옷, 프랑스 군복. 또 하나는 성직자, 검은색 옷이죠. 검은색 옷, 성직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 성직자는 지식계층이고 기득권 계층이니까 즉 카톨릭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적과 흑이야. 어떤 길로 갈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뭡니까 스탕다리, 스탕다리는 이제 독일의 스탠다리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이름을 따왔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성직자의 길을 갈 거냐, 군인의 길을 갈 거냐. 그러니까 군인에 대한 정치성도 없고 성직에 대한 사명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성공이에요, 성공. 길입니다. 이 두 색이 바로 작품 제목에 된 적과 흑입니다. 적과 흑. 흑은 땅에 있는 흑이 아닙니다. 검은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빨간색과 검은색이라는 뜻이에요. 줄리앵은 교구 신부의 추천으로 교구는 이게 거의 국교가 되죠. 이제 카톨릭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지역이에요. 그래서 양동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사람이야. 교구 신부 추천으로 부유한 시장 르날 씨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르날의 가정교사로. 처음에는 냉정하고 자존심 강한 성격으로 주인의 부인, 그 르날 부인에 대하지만 점점 서로에게 끌립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법인 걸 알면서도 이제 서로 그 불륜이죠, 불륜. 이런 일을 저지르는 거야. 르날 부인은 착하고 신앙심이 깊은 여인, 신앙심이 가짜죠. 이렇게 신앙심 깊은 여인 이러면 안 되죠. 신앙심 깊었지만 깊은 여인이었지만 줄리앵과 사랑에 빠져 혼란을 겪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순수했지만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큰 죄였고 결국은 이 관계 발각된 줄리앵은 마을에 떠나게 됩니다. 그 줄리앵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계속하지만 교회 안에 위선과 권력,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게 화자가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프랑스 사회의 교회 안에 위선, 권력 싸움 보며 깊은 실망을 느낍니다. 그러던 중 한 귀족의 추천으로 파리 라몰 후작의 비서로 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줄리앵은 라몰 후작의 딸 마틸드, 이번에 이제 또 다른 여인 마틸드를 만나게 됩니다. 마틸드는 교양 있고 아름답지만 자존심이 강하고 남에게 지기를 싫어하는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 서로 경쟁하듯이 사랑에 빠지고 마틸드는 결국 줄리앵의 아이를 임신합니다. 열정적인 사랑이네, 그죠? 하지만 신분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정상적인 그 남녀의 사랑인데, 이번에도 이거 신분 차이가 있네, 신분 차이. 이 당시 아주. 라몰 후작은 처음엔 분노했지만 줄리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 그를 귀족으로 만들어 주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좋으신 분이에요. 줄리는 드디어 꿈꾸던 사회적 성공 문턱에 다가섭니다. 그런데 그때 과거 연인이었던 느날 부인 후작에게 줄리앵은 위험한 인간이며 딸을 이용한다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옛날에 잘못했던 게 발목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지. 그죠? 그 편지 읽은 후 후장은 약속을 취소하고 줄리앵을 내쫓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줄리앵 고향으로 돌아가 교회에서 기도하던 르날 부인을 향해 총을 쏘아 중상을 핍니다. 빗나가죠.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는 곧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줄리앵은 자신의 신분, 사회의 위선, 기족계의 부당함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세상에 대해 불의에 대해 분노를 토해냅니다. 사실 물론 세상이 위선적이죠. 그러나 자기도 그 안에서 뭐예요? 타협한 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둘 다 비판하는 거예요. 작가가 둘 다 비판합니다. 그래서 어, 자신의 신분, 사회 위선, 기족계의 부당함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이것도 비판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어, 작가는 이 줄리앵도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성공지향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떤 사명과 어떤 정체성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에 따라 살려고 하는 거죠. 어, 그러나 법정은 그를 사형에 처합니다. 감옥에 갇힌 줄리앵은 죽음을 앞두고 르날 부인을 용서하고 그녀 역시 그를 용서하여 마지막으로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아이고 그래 또 사랑한다고 이렇게 덧붙이는 것 같아요. 마틸드는 끝까지 그를 곁에서 지켰지만 줄리앵은 담담하게 교수대에 오릅니다. 그 죽음 뒤 르날 부인은 슬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마틸드는 그의 머리에 안고 울며 무덤 곁에 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문학적 감상은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우선 문제. 주인공 이름 줄리앵 소렐, 아버지는 목수죠 직업이. 줄리앵은 나폴레옹을 존경합니다. 줄리앵이 처음 일하게 된 건 어디입니까? 베리에르 르날 시장집 가정교사죠. 줄리앵은 르날 시장집에 누구와 사랑에 빠집니까? 르날의 부인입니다. 줄리앵과 르날 부인의 관계 어떤 이유로 문제가 되었습니까? 바로 신분 차이와 사회적 교육을 벗어난 불륜 관계였다. 줄리앵이 르날 부인과 관계를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신학교. 줄리앵이 신학교 생활 중에서 느낀 가장 큰 실망이 무엇입니까? 성직자, 사회 위선과 권력의 싸움이죠. 신학교를 떠난 줄리앵이 새로 일하게 된 곳은 어디입니까? 파리의 라몰 후작의 집이죠. 라몰 후작의 딸 마틸드. 마틸드는 어떤 성격 가진 인물입니까? 교양 있고 자존심 강하며 남에게 지기를 싫어하고 줄리엔과 마틸드는 서로 사랑하게 되지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마틸드가 임신하면서 신분 차이의 문제가 다시 드러납니다. 라몰 후작은 처음에 줄리엔을 어떻게 대했나요? 능력을 인정하고 귀족 자기를 주려고 했죠. 라몰 후작이 줄리앵을 내쫓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르날 부인이 줄리앵을 비난하는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줄리앵은 분노에 어떤 일을 저지르나요? 교회에서 르날 부인에게 총을 쏘아 중상을 입힙니다. 줄리앵은 그거 어떻게 됩니까? 체포하고 재판받죠. 이 재판 중에 줄리앵은 무엇을 비판했나요? 귀족 중심의 사회와 불공평한 신분제도. 이게 이제 그래 핵심이죠. 줄리앵은 사형을 받게 되고 줄리앵은 감옥에 누구로 하야합니까? 르날 부인입니다. 줄리앵이 죽은 후 르날 부인은 마틸드 각각 어떻게 되었습니까? 르날 부인은 죽고 슬픔으로 죽고 마틸드는 그의 무덤 곁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예, 요게 음, 줄거리 문제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여기 하니까 음, 올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 주 과제물 적가흐 쓰시고 초등학생 중에 초등학교 뭐 예, 작어서는지 벌써 7번 읽은 애가 있더라고. 그래서 계속 제독을 9번까지 4번 할 때마다 근데 10번을 읽으면 수 있을까? 편접을 주려고. 자, 원화란 친구 6번 읽었고 원화랑 사진이랑 점수 경쟁 붙은 것 같아. 자,
다음 주 할 지록이유입니다. 자, 지시할 지예요. 가리킬 지. 록은 사슴 록, 위할 위, 말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 이거는 뭐냐? 권력을 가진 사람이 거짓을 진실처럼 꾸며 모두를 속이는 거예요. 야, 저거 말이지, 말이지. 이렇게 강제로. 그래서 자기가 말한 게 다 맞게끔. 자, 지 가리킬 지자. 지, 예. 록, 예, 사슴의 뿔이죠? 음, 위, 위할 위, 마, 지록 위마. 사슴을 가리켜 뿔이라고 한다. 여기 중국에 고사가 있어요. 고사가 있는데, 자, 중국 진나라의 조고라는 권력자가 왕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조고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순종하지는지 시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조고는 사슴 한 마리를 끌고 왕 앞에 나아가 말하며, 폐하, 제가 좋은 말을 한 마리 구해왔습니다. 왕은 의아해서 말했습니다. 저것은 말이 아니라 사슴이 아닌가? 그러자 조고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폐하께서 잘못 보신 것입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신하 여러분, 이게 말이 맞지 않습니까? 신하는 두 부를 나누었습니다. 조고가 무서워 거짓말을 임을 알면서도 네, 말입니다라고 말한 사람, 이건 사슴입니다라고 정직하게 말한 사람. 그 조고는 자기 말에 따르지 않는 정직한 신하를 하나씩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록이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요. 다음 주 점수는 합산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